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오늘 그 시장 정보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늘 모두 상승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00포인트 다시 탈환하였고 1.79% 상승하여서 1922.84포인트로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22% 상승해서 640.99포인트로 오늘 장 마감하였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보시면은 파란색이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은 오전부터 매수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장 끝날 때까지 코스피를 계속 이제 매수를 늘려갔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잠깐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장 마감될 때까지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장 오전부터 매수 포지션을 취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쭉 이제 이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큰 무리 없이 둘 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아마 상승했다고 보이고요. 금액대로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 한 5,669억 매도하였고요. 외국인은 한 464억 매수, 기관이 5,187억 매수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529억 매도하였고요. 외국인은 720억 매수, 기관은 111억 매수하였습니다. 선물시장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6,457억을 매수해서 굉장히 이제 선물시장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현물시장하고 이렇게 선물시장을 동시에 매수한 게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현물시장을 매수하면은 또 선물시장은 매도를 하고 뭐 이렇게 반대되는 이제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현물시장하고 그다음 선물시장을 동시에 매수한다는 거는 그래도 국내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좀 좋게 이제 보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관련된 뉴스들 읽고 같이 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하는 투자는 일상 속에서 이제 뭐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정보들 같은 걸 좀 보고요. 그리고 또 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좀 밀착형이고, 생활 밀착형이죠. 생활 밀착형 그리고 뉴스 지향적.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이제 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저희는 뭐 정보를 얻는 게 뭐 뉴스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다음 뭐 일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보다가 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곳이나 아니면 뭔가 회사에 이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보였을 때 그 회사를 정보를 좀 찾아보고 좀 투자를 해보는데 오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 정보가 많이 나왔는데요. 일본 은행도 이제 코비드 사태 관련해서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나선다고 했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은행도 부양책 이제 기대에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고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이 어떻게 이제 좀 이제 글로벌적으로 조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국제적으로 이제 증시들 또 국내 주식도 오늘 많이 올랐죠. 전체적으로 다 글로벌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 이제 문희신이 3분기에는 이제 경제가 아마 회복될 거다. 이제 2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타격이 있겠죠. 지금 벌써 이제 2분기 처음이 이제 4월달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6월달까지 이제 2분기까지는 조금 피해가 있더라도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좀 기사를 또 내면서 좀 어느 정도 주가에도 또 이게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도. 그리고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 현재 사태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정부나 개입을 한다는 이유는 이제 시장이 아직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너럴 모터스사는 현금 배당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요. 이게 자동차 쪽은
좀 타격을 좀 많이 입은 거로 보이거든요. 자동차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중국보다 최초 발생지인 중국보다 더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세계 9위에 올랐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오늘 뭐좀 믿기지 않는 기사인데요. 예, 이게 이 이란에서 이 소독용 알코올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류를 판매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주류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코올용 소독용 알코올 그거를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타서 마셨겠죠. 근데 그걸 마시고서 이게 사망 숫자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고 525명이나 사망을 했다 그러고 제가 요거 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뭐 실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에탄올이 아니고 메탄올을 먹었나? 보통 메탄올을 먹으면 이렇게 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실명이 되거나. 근데 에탄올도 좀 중독이 되면 뭐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코로나 사태로 참 사람이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 코로나 사태에도 사람들이 어떤 향락이나 유의를 멈추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걸 그렇게 또 찾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 또 이것도 참 이게 지금 21세기인데 이, 저도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그 기지국 뭐 파손됐다고 막 이런 거 들었거든요. 뭐 5G 뭐 고주파가 뭐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뭐 전파된다 이렇게 뭐 좀 어떤 괴담 같은 게 좀 흘러나온다 그래서 좀 믿기지 않는데요. 예, 유럽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얘기가 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질병이니까요. 이제 다들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게 복균을 가지고 있는지 확진자인지 잠재적으로 지금 아직 증상을 안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GS 리테일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그래서 16.61% 이렇게 아마 이제 실적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편의점 다위 편의점이 이제 골리앗 대형마트보다 짭짤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대형마트들이 지금 이렇게 매출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이 편의점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GS25가 어떻게 수혜를 좀 봤다고 한번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GS25가 이제 온라인 쪽 지금 이제 비대면사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늘려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갈 일이 없는 거죠. 예. 대신 웬만한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그래도 뭐 주류 같은 건 또 구입을 못 하잖아요. 이제 뭐 대형 마트 가지 않는 이상 온라인으로는 또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여기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뭐 담배, 뭐 주류, 그다음에 뭐 간편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가 이제 그쪽으로 몰린 거죠. 예, 갈 수가 이제 대형마트를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편의점,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제 그 수요가 이제 몰렸다고 보시면 되고 또 뭐 1인 가구를 겨냥한 그런 다양한 이제 작은 포장이 작은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이제 거리두기를 해서 외출이 자제되니까 결국은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편의점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 모임을 하는 데서 그 이제 멜트 브라운이라고 이제 그 마스크 이렇게 필터 이제 소재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그 마스크 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원사를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고 그 멜트 브라운을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그 납품하는 것이 이제 고기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스티로폼 그 밑에 약간 피나 이런 게 이제 이제 묻지 말라고 이제 막 그 종이를 하나 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필터인데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조해서 납품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 얘기로는 자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매출 추이를 보면 대형마트 쪽으로는 이 기존에 나가던 것보다 이 그 필터가 조금 많이 줄었다. 대신 이제 많이 늘어난 데는 이제 그 온라인 쪽으로 고기 파는 업체들 있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고기만 파는 축산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매출이 많이 늘었고 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쪽으로 고기를 파는 곳 그리고 이제 그 GS25 예, 이런 편의점도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 뭔가 이거는 뭐 이제 신선품이나 아니면 뭐 고기나 이런 거에 관련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판매가 많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생활 밀착형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에서 이제 내가 하는 그런 사업에서도 그렇게 좀 이제 거래처나 이런데 저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납품 물량을 많이 가져가면 거기가 이제 실적이 많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모임에서는 이제 또 가서 이제 제가 봤던 업체 중에 하나는 이제 달러 제너럴이라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1달러 샵처럼 이제 우리나라 예전 천냥샵 같은 건데 여기도 이제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이제 위치해서 이제 생필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파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코비드 사태 이전에 이제 3월 16일 이전에 보다 지금 현재 더 이제 그 주가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근거리에 가까운 곳에서 이제 위치한 이제 가게들, 이제 편의점 형태의 그런 업체들에게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난다고 이렇게 아마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그 2월 달부터 이 편의점 쪽 그 관련해서 GS25를 좀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 GS25가 그나마 좀 좋게 본 게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이제 롯데 쪽은 이제 롯데마트가 있고 그다음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뭐 편의점이 있지만 이마트도 이제 대형 마트가 있는데 그 GS25는 좀 대형 마트 숫자가 좀 적으니까 확실히 이제 편의점 매출이 좀 늘어났을 때 GS25는 조금 피해가 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마 제가 투자도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서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이제 실적 잘 나오면은 실적 발표 날 때까지 좀 들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이미 이게 너무 이렇게 정보가 많이 그거 돼서 너무 좀 빠른 업종이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서 급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거나 좀 그런 포지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 지금 증시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무슨 뭐 진단키트 관련 뭐 시즌이나 이런 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아우 막 저런 주식들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이 G3T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수익이 크게 안 났을 때 그냥 매도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올 만한 곳을 이제 잘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조금 들고 있는 게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적을 믿고서 좀 투자를 계속 좀 장기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양극화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싼 집일수록 더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서울 쪽이겠죠. 네. 그리고 과거 작년이죠. 2018년하고 19년 부동산 자산 규모 변화인데 그러니까 상위 20% 구간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하 20% 구간하고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가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그래서 12.3배가 이제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더 비쌌던 부동산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부동산 너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거품이 많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될 거고 이번에 이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마 재택근무나 이제 뭐 특히나 온라인 쪽 이제 그런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이번에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사태들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조의 이제 자금을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100조 중에 뭐 얼마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지 모르죠. 뭐 10조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산업이나 이런 데 급한 불을 끄고 결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잉여금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자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자금이 몰려 있거든요. 거의 한
거의 70%, 한 60% 가까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제 금융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고 이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동산은 또 장기적으로 또 오를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서울이나 이런 집중돼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겠죠. 이제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이 아마 오를 거고, 그래서 이 양극화가 아마 이제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결혼 이후에 투자는 뭐 그동안 뭐 공부만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공부만 많이 하고 이제 회사 어디 취업할 스펙을 많이 쌓고 유일하게 이제 투자를 처음 한번 해보는 게 이제 결혼할 때 앞둬서 이제 집을 구매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전세집을 구하거나 할 때 큰 돈을 아마 굴려보는 게 처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집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눠봤는데 한 5년 전에 저희가 이제 자산의 이제 모든 차이가 크게 없어요. 돈 버는 게 월급 벌어서 뭐 차이 있긴 하지만 또 그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장기로 이 사람이 투자했던 유일한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에 이제 서울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한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전셋집 마련한 사람,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출 끼고 이게 글자가 틀렸네요. 내 집 마련한 사람, 그다음에 수도권에 전세를 사는 사람, 그다음 이제 뭐 열애는 이제 청약만 계속 기다리면서 또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아마 전세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청약만 기다리는. 근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서울에 대출 끼고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은 자산이 금방 불어난 거를, 그냥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것만 제 안에서, 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서울에 대출 끼고 집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산이 많이 오르고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쩔 수 없구나, 계속 이제 우리나라 좀 한계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좀 주식 투자나 이런 데 있어서 이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뭐 정부나 주변에서 인식들이 좀 많이 투기다, 뭐 주식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좀 뭐 소득공제나 이런 것, 아니면 뭐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걸 좀 완화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화한다고, 뭔가 불로소득이라고 봐서 그런지. 아무튼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집이 오르면은 그 사람 혼자 명의가 하나니까 혼자서만 부를 축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 수억에 대한 그런 돈에 대해서 집값이면 수억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오르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도 좋은 거고, 또 거기에 투자했던 여러 이제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도 뭐 작은 금액부터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수익을 공동으로 좀 나눠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문화가 좀 건전한 투자 문화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또 생각해 볼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즘 아마 자금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뭐 신용대출 최장 1년 원금 상환 유예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급하다고 만약에 요거 아마 하시게 되면은 뭐 신용정보나 신용등급 같은 데 문제가 생겨서 뭐 혹시나 이제 뭐 집값 내려오면 요번엔 뭐 내 집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대출 받고 뭐 한도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려워도 만약에 내 집 마련하고 뭐 대출을 또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크게 뭐 어디 투자해서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좀 구입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 신용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은 K 경제 활성화 정책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번에 사태에서 뭐 방역도 잘한 편이고, 저는 이제 경제가 여기 보면은 뭐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1990년대 일본은 이제 경기 성장이 이제 좀 멈추면서 한 20년 정도 이제 침체기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 시대는 맞지만 이번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뭔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빠른 시스템이나 뭐 IT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될 때 한국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된 부분이 이런 뭐 IT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업 분야들을 좀 잘 하는 분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뭐 미디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뭐 한류 뭐 그런 뭐 문화 컨텐츠도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공연 문화도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뭐 영화나 뭐 웹툰 서비스 같은 것도 괜찮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해서 장기적으로 좀 국내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대처를 잘한 나라로 생각을 해서, 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뭔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신뢰도로 아마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비대면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어느 좀 유리한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오히려 더 이번 사태가 끝나고 국내에는 어떤 그런 주요 사업들은 굉장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뭐 CJ 이제 비비고 주기에 이제 1,000억 매출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죽은 이거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뭐 한번 먹어볼 생각인데 진짜 맛있는지, 이제 왜냐면 이제 제품 잘 팔리고 그러면 또 회사가 매출도 늘고 이제 주가에도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이 죽 시장이 1위가 동원이네요. 예, 동원 이제 양반죽이 이제 41.6%로 시장 점유율을 가져서 1위고, 그리고 이제 CJ가 이제 그 밑에 좀 치고 올라가는데 36.6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게 작년 한 12월 달 정도였는데, 2019년 12월 달 그때 제가 이제 유튜버 중에 이렇게 실명을 무슨 상무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컨텐츠 올려줘.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풀무원 만두를 이렇게 리뷰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엄청 그게 뭐 맛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제품이 엄청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품이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풀무원 주가도 그때 이제 급등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게 좀 가능할까 해서 이제 CJ 비비고 죽도 한번 봐봤는데, 우선 여기 분기 매출이 그 CJ 이 제일제당이 보면은 이제 5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죠. 5조 7천억을 이제 판매를 하고 전체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매출이 5조 7천억이면은 이제 1,000억 매출은 전체 매출이 한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회사의 매출을 크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만한 그런 금액대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도 이거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실적 그 펀더멘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위험하게 또 이렇게 막 테마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좀 급등할 때 또 투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정수기 시장을 좀 진출하는 것 같다는 이제 이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뭐 원래 이제 샌드박스라 해서 기존 이제 사업 업체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그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곳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정수기 판매를 허가하는 샌드박스 총권을 의결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올해 내로 냉온수기 이제 키트 개별 구매가 가능한 정수기 제품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뭐 키트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거는 뭐 그거를 넣는 거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기능이 늘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냉온수라 그랬는데, 뭐 그래서 뭐 그 가스물이라 그러나요? 예. 뭐 그런 것도 아마 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기능을 맞춰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키트에 따라서 이제 정수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IoT 시대랑 걸맞춰서 이제 이 정수기를 해놓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도 가전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꺼져 있는데 정수기는 이제 보통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제 IoT 시대에 계속 이제 전원이 켜져 있는 제품이 이제 뭔가 어떤 그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게 냉장고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냉장고는 항상 켜두니까. 근데 이 정수기도 계속 아마 이게 전원을 켜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진짜 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닐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정수기까지 정말 이제 생각을
해서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정수기 업체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정수기 판매 업체 중에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쿠쿠 홈시스하고 이제 코웨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 지금 제가 매출의 비중이 이제 정수기가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올해 또 삼성께 판매되고 그래서 그게 어떤 혁신적인 좀 변화와 시장 점유율을 늘려간다 그러면은 쿠쿠홈시스하고 이제 코웨이는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 밀착형이죠.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네, 그리고 SPC 삼립 이제 빵 가격 여기선 또 인상을 한다고 빵 자주 먹는데 왜 또 인상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한 20% 정도 일부 품목 이제 20%빵 인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인상 이유가 뭐 매출이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서 가격을 더 올려서 그거를 커버를 한다는데 그 잘 팔리는 걸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팔려서 올린다는 거는 조금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뭔가 뭐 매출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지금 장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을 좀 고객한테 전이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좀 기분이 별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보니까 작년 6월에도 이 빵 제품 한 일부 품종에 대해서 한 6.9% 인상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SPC 쪽 이제 삼립빵인데 좀 이 업체가 하는 이제 사업 브랜드가 되게 많죠. 이제 파리바게트 이제 굉장히 크고 뭐 카페 파스구치죠. 뭐 거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쉑쉑버거가 있네요. 쉑쉑버거를 이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PC 그룹에서. 그리고 뭐 파리 크라상도 있고 베스킨라빈스 뭐 던킨하고 뭐 다 뭐 레스토랑 쪽 이제 사업들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작년도 거 한번 봤어요. 6월달에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6월달에 한 6.9% 가격 인상했다 그러거든요. 일단 가격이 오르면은 일단 매출 금액은 늘어나겠죠. 똑같은 그 수량을 팔았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매출은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뭐 6월달에 보면은 뭐 매출이 6월달에 제일 이렇게 높거든요. 그 말은 이제 456이거든요. 이제 456이 가장 매출이 높고 신기하게 작년 6월에 이제 빵 가격을 올렸으면은 거의 6월달 이제 말고 거의 한 7, 8, 9 이제 3분기 때 실적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분기 실적 빨간색 2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이 3분기 실적 그 다음 실적보다 오히려 뭐 이제 매출액은 줄어들었지만 뭐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같은데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도 오히려 그 가격 오르기 전에가 더 높고 뭔가 좀 회계상으로 숫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거 보고는 이제 제가 이제 매출이 좀 그러면 이제 많이 잡힐까 해서 투자를 해볼까 하다가 아니구나. 작년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올리기 전에가 오히려 그런 재무 이런 매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보면서 조금 이렇게 투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 장사가 안 된다고 안 돼서 이렇게 했다고 공모를 내렸다는 게 일단은 조금 투자하기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에 이제 통신망을 아마 이제 쓰겠죠. 예, 저희 이제 망을 쓸 텐데 이제 SK가 이제 소송을 건 것 같아요. 이제 자기네 거를 쓰는데 이제 그 망 사용료를 이제 안 낸다라고 했나 봐요. 그리고 대신 이제 소송을 걸겠죠. 이제 소송을 내서 이제 SK가 승소를 하면은 그 뭐 소송 뭐 그런 거는 이제 내겠다라는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들었던 이제 그 생각이 물론 이제 뭐 넷플릭스 워낙 이제 사람들 많이 벌고 하니까 많이 이제 이용하고 하니까 근데 제 그 여름 같은데 계곡 이 피서지 가시면은 자릿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인들 거기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침상 같은 거 평상 같은 거 이렇게 펴놓고서 여기 이거 평상은 이제 얼마고 음식값도 엄청 비싸죠. 막 백숙이나 이런 거 뭐 이래저래 먹으면 진짜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면서 막 저희가 항의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하는 거 불법 아니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거 불법 맞다고. 우리 벌금 내고 장사하는 거니까
장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안 좋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 생각이 좀 그냥 뭐 이걸 하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은 근데 지금 뭐 이제 뭐 그 소송 비가 얼마 나오고 이럴지 모르는데 좀 법안이 좀 개정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법망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차라리 벌금을 묻고서 이렇게 내 비즈니스 하겠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좀 국내 업체하고 국내 좀 법원에서 좀 적절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이제 9번인데 랑벨이라는 이제 화장품 업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마 상장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오히려 이렇게 원가를 무시하고 함량이 굉장히 높은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남을 텐데 뭐 천연 제품하고 뭔가 고객들의 건강과 아니면 뭐 좋은 제품을 충분히 많이 드린다는 좋은 회사 이미지죠. 그런 걸 좀 많이 하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뭐 이 지금 원료를 많이 쓰고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안 난다 그래도 더 큰 마케팅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업체 이렇게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라는데 또 이제 클렌징이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선호도가 있잖아요. 색조 화장이나 이런 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텐데 이제 클렌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구별이 없을 것 같아요. 뭐든 그냥 지우는 쪽이니까 이제 뭔가 만드는 게 아니고 지우는 쪽이니까 특정 수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괜찮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도 좀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한 가격이 한 뭐 자사몰에서는 한 15,000원 정도 지금 특가 세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일반 다른 데서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표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얼굴도 살짝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K뷰티 대상 받았다 뭐 이렇게 신문 쪽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면은 진짜 뭐 굳이 이렇게 마케팅 하는 거 보면은 이 업체 랑벨이라는 업체가 또 화장품 쪽으로 이제 매출 좀 키우고 좀 시장 점유율 확대하고 좀 브랜딩 파워를 해서 좀 상장하려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는 한번 조금 더 지켜보려고 제가 이게 이름을 좀 저장을 해놨거든요. 랑벨이라는 거. 그리고 인스타 같은 데도 한번 가서 봤어요. 그래서 뭐 제품이 이게 확실히 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런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이라는 거 나오고 보니까 아마도 상장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나중에 이제 IPO 하기 전에 회사 좀 잘 알아둬서 괜찮은 회사고 성장 내역을 좀 보고서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제 수주 올해 이제 1조 돌파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 현대건설이 저 이제 그 건설 쪽이 그냥 국내는 왜냐면 이제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큰 수익 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이런 뭐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게 많이 돼야지 이제 현대건설이 돈을 많이 벌 텐데 어느 정도 규제라면은 이제 뭐 그런 건설사나 이런 데서도 수요층이 많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매수하려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른 건설사보다 현대건설은 이제 올해 이제 수주 1조 원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현대건설은 생각보다 이 실적보다 이게 대북 관련 이제 테마로 돼서 움직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서 매출은 작년에 한 17조 했고 영업이익이 한 8,597억이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올해 뭐 한 1조 수주한 거는 거의 뭐 이게 매달 이렇게 12개월로 나눠도 매출 17조를 12개월로 나눠도 이제 1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이 업계에서도 이제 다행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하고 현대건설 우 주식을 보면은 2018년도 아마 정권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뭐 김정은 이제 주석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교류도 하고 또 남북 이제 대북 사업 같은 것도 논의를 하고 뭐 개성공단도 다시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 선언을 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슈를 해가지고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어떤 대북주 테마를 타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예, 지금 한 33,900원인데 그때 79,400원까지 가고, 뭐 현대건설 우는 이제 주식 숫자 유통량이 좀 적다 보니까 45,000원 하던 게 이게 몇 배가 오른 건가요? 이런 일곱 사 한 8배 정도 오른 건가요? 거의 8배 정도 아마 오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 김정은 위원장하고 미래를 열겠다, 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내에 좀 이제 대북 화해 모델을 이제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건설도 실적이 그나마 좀 잘 나온 이제 건설주고, 이런 이제 정부의 어떤 이런 정책,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이제 교류를 이제 늘릴 것을 예상을 하면은 이제 현대건설도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근데 문제는 실적보다 이제 대북 테마로 엮어서 더 이제 또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위험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먼저 투자를 해놓으면 상관이, 아니면 지금 이미 투자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중간에 나중에 진짜 그렇게 좀 급등할 때 또 들어가면은 다 이제 수익 내기 힘들거든요. 또 손해도 많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예, 좀 조심해야죠. 예, 그리고 어 유사 투자, 죄송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 적발이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업체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급락을 하자마자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급락장에서는 이제 손실을 뭐 복구해 준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 업체들에 이제 돈을 내면은 뭐 종목을 추천해 주고 이제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급등장이 돼서 또 이제 굉장히 저점에 많은 좋은 주식들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이런 데는 이제 하루 그날 종목을 받아서 그날 팔거나, 뭐 그날 받아서 다음날 팔거나, 이래서 수익을 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힘든 건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건지 뭐 위험한 건지는 위험한 것 같아요. 좀 일단 위험한 것 같고요. 뭐 왜냐면 어떤 회사가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뭐 10% 30%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회사의 큰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냥 자꾸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수익 3,147%라는데 이게 다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누적이 이게 이렇게 비율을 유지해가지고 누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으로 누적한 거죠. 오늘 7% 벌고 다음날 뭐 3% 벌면은 10% 누적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기간 안에 이제 수익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기보다는 뭐 어떤 뭐 차트하고 뭐 수급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단타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단타로 해서도 수익을 충분히 많이 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생각보다 이제 어떤 뭐 회사 내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알면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진짜 상장 폐지당하는 것도 많이 봤고, 제가 그 기존에 올렸던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월 20일 거였나?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 당하는 회사가 있는데, 막 거기도 이제 유사 투자 전문 회사에서는 막 그런 정보도 추천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만 내가 팔 때까지만 별일 없으면 되는 주식들을 아마 소개시켜 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주식들이 좀 많아서 조금 그런 거 하실 때 좀 유의를 하시고,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괜히 돈 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책도 읽고 뭐 재무적으로 관점을 갖고 이제 일상에서도 계속 나도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주식시장을 알아가고 이제 책도 읽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그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또 돈을 벌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굳이,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은 내가 뭐 전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자본 투자를 해보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제 결국 나는 수익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스스로는. 그래서 좀 그런 쪽 누가 물어봐서 투자하고 이런 거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금 안 하시는 게 예,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FX 마진 거래도 나와 있죠. 이것도 거의 뭐 분단위, 초단위 이렇게 막 거래를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제작을 하고, 제가 아직도 많이 좀 어색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생각보다 뉴스를 하루 동안 있던 거 이렇게 좀 체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차라리 한 주제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고 짧게 하면 좀 괜찮은데, 오늘 실린 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사를 봤는데 저한테 뭔가 이렇게 생활 밀착형이나 좀 이해가 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없는 것들은 또 제가 이제 뺐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오늘은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